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2014 작년도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 2004년 이후 10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최대치였습니다. 필로폰이 가장 많았고 합성 대마 등 이제 신종 마약류 그리고 대마 이런 순서였고요. 2013년하고 2014년 지난해를 비교하면 지난해가 건수로는 21% 늘었고 무게로는 54%나 늘었고 금액으로는 62%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사회의 마약이 점점 번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 또 마약류의 공급선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 공급선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필로폰의 경우는 중국, 홍콩.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멕시코가 요새 마약의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외신 주요 뉴스 보면요. 예. 멕시코의 최대 마약 범죄단 두목. 의 아들이 검거됐다라고 하는 게 외신 주요 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약 범죄단이 멕시코가 대단하면 두목의 아들 검거된 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습니까? 경로를 보면 국제 우편이 64% 증가해서 가장 많았고 특송 화물, 항공 여행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해상 여행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순서였습니다. 신종 마약이 특히 국제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조직들이 범죄자들이 몰래 이렇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갖고 네. 국제 우편 탁송으로 그냥 배송받는 사건이 늘어나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청년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20살 미만의 마약사범 단속이 2012년에 몇 명이었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네. 2013년은 몇 명이었냐? 역시 한 명. 2014년은 10명이었습니다. 10배가 늘었네요. 예, 10배 는 겁니다. 예.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치면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올해 4월과 5월 두 달간의 인터넷 마약류 구입 사범, 판매 사범 집중 단속을 해봤는데 35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면제. 잠 잘 오게 해드립니다라고 약 파는 게 있어요. 또는 잠이 잘 안 오고 밤새워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살 빼는 약. 그다음에 식욕 억제. 살 빼려면 식욕 억제제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선전하고 이걸 사서 복용을 하는데 대부분 마약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에서 약을 사버릇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전은 의사에게 반드시. 그래서 처방전 받고 사든지 약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한 다음에 사든지 약국에서 사야지 예. 이런 약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약사범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신종 마약들이 어떤 특정 효과 때문에 그렇죠. 또 청소년들이 유혹될 수 있는 건데. 절대 마약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붙은 채로 마약류가 팔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벌써 인터넷 마약사범이 올해 들어서 518명이나 됐고요. 2014년에는 20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나 벌써 늘어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청소년들 특히 가정에서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잠이 잘 오게 하려고 잠이 안 오게 하려고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인터넷으로 약을 사는데 모르고 샀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봐줄 수 있지만 2번 이상 구입하면은 마약사범으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나눠줬다. 또는 자기가 많이 좀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았다. 이건 뭐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셉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든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뭐 자꾸 약을 사 먹는다거나 특히 인터넷으로 약을 사서 먹는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살 빼는 약, 잠 오는 약, 잠 안 오는 약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마약 역사를 좀 잠깐 짚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약 역사가 조선시대에는 괜찮았어요. 공식 기록으로 보니까 마약의 공식 기록은 1840년입니다. 헌종 6년 중국 영경에 다녀온 사신이 중국의 아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종실록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이후 몇 년 뒤에 최초로
아편 연기로 이렇게 흡입하는 기구를 어떤 사람이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대한민국 한반도 마약 사건의 최초 사례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마약을 중국이 마약 때문에 망하는 걸 보면서 엄히 규제를 했었는데 언제 망가지느냐 하면은 이모군란 때 청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주둔하면서 마약 단속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병사들을 통해서 마약과 아편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퍼져나간 거죠. 일제강점기 때도 마약 단속법은 여전히 있었는데 또 언제 한번 허물어지냐면 1980년대 후반에 허물어집니다. 민주화되면서. 이때 가치관이 혼란하고 전국의 어수선 때문에 규제가 풀리니까 마약과 약물 남용이 크게 번집니다. 예. 근데 과거에 아편을 몰래 사서 피우던 거는 개인적인 흡연이었다고 한다면 이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1989년에 유엔 총회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정하니까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지키고 민간 기구를 설립해서 마약 퇴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또 벌여나가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약의 역사를 좀 짚어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예, 그나마 뭐 이 정도면은 마약 청정국에 속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언제는 뭐 메르스 청정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요. 메르스 하면 중동같이 좀 뭐랄까요, 좀 이런 말씀 뭐합니다만은 위생 상태 불량하고 대충 넘어가는 깨끗하지 못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의 항상 주 범죄 국가인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경계 대상이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약 그 합성류가 좀 주요 공급처 중국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항상 골치가 아픈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합성 마약류 전체에 대해서 다 상당히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합성 마약류의 금지 이 규정이라든가 조치가 약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팔고 전 세계로 마약을 배송하는 역할을 중국과 유럽이 맡고 있는 거죠. 마약의 성분을 살짝 고쳐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든가 합법적인 약물인 것처럼 가짜로 속여서 선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책에 나서긴 하는데 중국이 4월 달에 체포된 마약사범만 사람이 많아 그런가요? 규모가 다릅니다. 13만 3천 명. 마약류는 43톤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다들 중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청정국의 위치를 지켜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상욱도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